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3년 전부터 대한전선이 호반에 인수될 때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좀 설명드렸었고, 근래는 한 4주 전까지 이렇게 촬영을 좀 도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5월달까지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주가 상승 이제 신호탄이다, 당진 120장 초고압 케이블 관련돼서도 이렇게 잘 나갈 줄을 몰랐다,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온다, 지속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촬영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5월달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6월에는 촬영을 해드리지는 못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 영상을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종목들 위주로 촬영을 한다고 대한전선을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썼었어요.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유들, 대한전선을 이렇게 추가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때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16,300원이죠. 오늘 종가가 16,030원. 다른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추가해 놓은 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는 거고, 이렇게 손실도 나는 것들, 손실을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에 어떤 종목에 막 몰빵을 해버릴까봐 투명하고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댓글에 링크가 나와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바로 이거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동기화 시켜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 대한전선을 제가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전에도 너무 좋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그 범위에서 이탈해버리면 살짝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잡아서 이 가격이 터치를 하면은 손절 처리를 하고 하락 처리를 하고, 터치하지 않고 슈팅이 나오면은 이렇게 상승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50%, 40%, 30%, 45%.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수익비를 2대1로 잡아요. 마이너스 10%면 플러스 20%를 목표 수익으로 잡고 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전선이 2분기에 숨고르기가 좀 있을 것 같다. 하반기부터 본격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일단 항상 우리 주가라는 거는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죠.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이게 기업에 대한 실적이 되겠죠. 실적 전망이 높아질 것 같다. 근데 주가가 예전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 전망이 대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가치에 주가가 딱 반영을 다 시켜놨고, 실제 전망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주가가 또 하락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조금 숨고르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들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 장기적인 전망을 반영을 시켜놓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장기적인 전망에 주가가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 끝나고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은 우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속해서 하반기부터 수주와 생산이 모두 회복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미국향 고압 케이블 수출도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성인 미국향 매출 확대가 2026년도부터 구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 2분기 연결 매출액이 8,792억 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매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이익도 299억 원, 영업이익도 289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서 단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저하에도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정도 실적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제2차 송정망 고도화 마스터 플랜, 대규모 재생에너지 연계 해상풍력 프로젝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 대한전선의 유럽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고압 해저 케이블 부분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하반기에 뚜렷하게 수주와 생산 모두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원재료 가격 인상,
이 부분의 내용이 있었는데 50% 관세부가 발표해 구리 선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양 매출 확대가 2026년도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50% 발표를 한 이후에 구리 가격이 최근 4월 달은 살짝 떨어지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자재 비용, 이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어요. 원자재 비용을 내가 이때 구리를 사가지고 원자재 비용이 쌀 때 구리를 사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구리 이 원자재, 구리를 이제 피복을 벗겨가지고 팔면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금값도 금 매매할 때, 금 현물을 사고 팔고 할 때, 그거는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올라간 상승분만큼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인해서 전선 가격을 높게 이렇게 취급을 해서 받게 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올라간 만큼의 인수받을 때의 구리 가격이 반영되니까 이 매출에 대한 증가,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도 분명히 단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겠죠. 지금 이제 7월 달부터니까 3분기잖아요. 1월에서 3월까지는 크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 없었고, 자, 2월에서 3월부터 6월까지 2분기,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부터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2분기는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긍정적일 것이다. 자, 해상풍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금액이 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해상풍력을 14기가와트까지 늘리는 건데 1기가와트당 7조 원의 비용이 소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상풍력을 도입을 했을 때도 해상풍력이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데 바다 쪽에 건설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 육지까지 전선을 끌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해저 케이블을 포설선으로 깔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몇 개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태양력, 풍력, 서해의 초고압 케이블 손정망 건설만 8조 원대, 해상풍력하고 전력조정장치까지 하면은 수백조 원대의 시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죠. AI가 전기 수요를 급증시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가 필수적이기도 한데 2030년도까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비교가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낸다. 연평균 7기가와트급의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데 2020년도 4.5기가와트 정점을 찍었고 원전 정책의 무게에 실리면서 3기가와트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송전선로를 구축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비용이 차지되고 이걸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게 대한전선이다. 라는 것들이죠. 자, 인천광역시에서 70km가 떨어진 인천 해상풍력 1호, 2호 이 구간까지 해저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이 송전망 초고압 해저 케이블. 인천뿐만 아니라 서해 자체적으로도 이제 고속도로를 연선시킬 만큼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대한전선의 수혜가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실제 전망치도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재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평가가 높으냐, 아니면은 가치가 더 높으냐, 주가가 더 저렴하냐,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2027년도까지 매출이 3조, 2조 이렇게 나왔었는데 4조까지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500억, 700억, 1100억짜리가 2300억까지 당기순이익도 증가세를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2027년도까지인가요? 2030년도까지죠. 성장세는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2025년도부터 2027년도에 2028년도까지 고성장을 성장률은 좀 이 기간에서 높을 거라고 보고 2027년도 이후에 3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률 자체는 좀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2025년도에 컨센서스 전망치가 되겠는데 이때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 평가를 보자면 32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한 8,400원대 이 구간이기 때문에 PR로 치면 한 2배 가까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 주가가 제 가격을 어떻게 보면 적정 가치를 좀 받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2026년도를 보면은 6년도, 2017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25년도 대비해서는 적정 가치다. 하지만 2026년도, 2027년도 PER은 이렇게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32배였던 16,000원 기준으로 해서 32배였던 주가가 22배,
그리고 19배까지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주가가 16,000원 그대로일 때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PBR도 지금은 이 자산 대비 가치 대비 2배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15배, 1.3배 정도로 낮아진다. 그럼 기업이 영업이익이 잘 나기 때문에 주가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을 보면 전망치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전망이 기업이 회복할 것 같다,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저점 가치에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전망치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고 또 1년의 미래를 좀 반영을 시키다가 2년의 미래를 반영시키고 3년 뒤 미래를 반영시키면서 가치의 동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살짝 이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도 항상 리스크는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구간들을 14,5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 마이너스 10%죠. 그러면은 1대2 구간이 되겠죠. 20%, 10%. 먼저 이 가격을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하락했다고 표시를 할 거고,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렇게 상승했다고 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이유들은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수익만 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안 맞아도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손실이 나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상승만 한다면, 분명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투자금을 높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긴가민가 하시라고 일부러 하락하는 종목들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100만원 A 종목, B 종목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플러스 20%, 그럼 플러스 20만원이죠. 그럼 이 두 종목을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리면 원금은 200만원 확보를 할 수 있고 수익금도 10만원의 수익금이 생겨버립니다. 자, 근데 이거를 떨어진 종목에 내가 비중을 너무 키워버렸어요. 어떤 것들이 떨어질지 어떤 것들이 올라갈지 알 수 있나요? 알았으면은 저도 안 이러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수익만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영리하게 하시라는 거죠. 500만 원 투자를 했을 때 50만 원 손실이 나면 가치 정리를 하면 오히려 손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타이밍이 안 맞아도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다 공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도 25%, 10% 이렇게 또 간간히 50%, 40%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한전선도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들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를 한 거지만,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이렇게 합산 수익률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항상 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포트폴리오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클릭하면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100% 무료로 대가 없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응원한다 생각하시면은 댓글 1번 한 번씩 달아주셔가지고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중장기 종목들 추가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들어오시면 과거의 종목들도 해당 링크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링크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장기적으로 종목들 조금 천천히 느려가지고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단기 종목으로, 이거는 장중에 제가 글을 써드릴 수 있으니까 장중에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도 나가니까 좀 단기 종목들 나가거든요. 단기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